노벨문학상을 밥 딜런이 받았더라고요. 밥 딜런의 노벨문학상 수상에 대해서 왈가불가 말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연성, 반대, 혹은 대중예술이냐 문학이냐라는 그런 논의들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우리 문화대 토론은 바로 그런 논란, 논쟁, 논의들을 사랑합니다. 앞으로도 더 뜨겁게 논란을 벌일 수 있는 그런 문화대 토론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그런 각오를 한번 새기면서 오늘도 문화대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10년) 역사의 전통과 자부심, 대한민국 문화의 미래를 밝히고 창의 인재가 자라는 곳, 동국대학교 영상대학원 문화콘텐츠학과에서 콘텐츠 한국의 중심이 되십시오. 어느덧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0년을 향해 갑니다. 대전에서 가장 먼저 연극과 연기 관련 고등교육의 문을 열었던 대덕대학교 연극영상학과, 공연과 영상의 통합교육을 추구하며 미래를 향해 갑니다. 감동과 즐거움, 슬픔과 설렘을 만드는 문화 콘텐츠 창작의 산실이 되겠습니다. 대덕대학교 연극영상과. 네, 오늘 나와주신 패널들을 간략하게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옥덕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뮤지컬을 요즘 보고 있는 옥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어서 산호아유미 씨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두 번째인데 좀 긴장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옆에서 긴장이 너무 전달돼가지고 저도 좀 살짝 긴장됩니다. 그냥 무시하셔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신 옆에 다른 분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자, 드디어 복귀하셨습니다. 정식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상큼한 정식희가 돌아왔습니다. 예, 상큼한 무질서도 같이 오셨습니다. 자, 이제 좀 업데이트 됐나요, 산호아유미 씨? 네. 옆에 이런 분도 계십니다. Yeah, baby. 저쪽만 보고 얘기하셔도 돼요. 안 되죠, 그러면은. 맞아요. 우리 옥덕에게도 용기를 북돋아 줘야 돼요. 요거 한마디 간단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죠. 밥 딜런이 노벨문학상을 받은 걸 제가 지금 그 오프닝 멘트에다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들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다들 이 문화, 예술, 문화 콘텐츠 이런 쪽에 관계가 있으신 분들이니까 본인들이 또 해석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 그 정식희께서는 밥 딜런 노래를 아세요, 근데? 전 세대인 만큼 네. 잘 모르지만 아이. 잘 모르지만 뭔 소리야? 근데 이제는 그렇게 오픈돼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사실 고급 문화, 저급 문화 이런 게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되지 않을까? 이게 하나의 시발점이 되어서 좀 넓은 그런 세계가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반대 입장도 있지만 찬성하는 네네. 입장이시네요. 산호아유미 씨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일단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조금 다른 게 무라카미 씨는 왜 안 될까? 무라카미 네, 씨가 그런 안 좀 됐으니까. 생각도 좀 들었어요. 네. 될 수 있어요. 요번에 안 된 거죠, 계속 뭔가 안 되시는 그런 느낌? 근데 그분은 네. 이제 아직도 기회가 좀 있으니까. 네, 그렇죠. 우리 옥덕께서는 네,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아무래도 그 노래 가사도 시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네, 되게 옛날 노래들 보면 가사들이 되게 이쁘고 좋잖아요. 예. 그런 면에 있어서 충분히 그런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 여기는 기본적으로 전반적으로 좀 부드럽게 받아들이는 시기군요.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이런 얘기도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얘기를 이제 시작할 건데요.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뮤지컬 얘기를 좀 더 해보려고 해요. 조금 더 자세한 얘기를 지난번에 이제 뮤지컬의 전반적으로 좀 큰 얘기를 했으면 오늘 좀 세세한 얘기를 좀 해보자라는 측면에서 아까 사전에 옥덕하고 얘기를 해서 오늘 그 뮤지컬 이야기에 대한 진행을 옥덕 위주로 좀 진행을 해줬으면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던지거나 화제를 던지거나 방향을 설정하는 것도 많이 유리할 것 같아서. 왜냐하면 저는 뮤지컬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찾아가면서 보는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이크를 옥덕에게 넘기겠습니다. 우리 저 스포츠 중계하면 현장에 나와 있는 현장으로 이렇게 딱 메인 현장으로 옮기는 것처럼 옮겨보겠습니다. 자, 문화대 토론 현장에 나와 계시는 옥덕 나와주세요.
이걸 마이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옥동 손으로 나와주세요. 받으면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아재가 되고 원래 다시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잘 받아주세요. 아니 죄송합니다. 저 현장 연결이 원하지 않았습니다. 자 문화레트로 현장에 나와 계시는 옥동 나와주세요. 네 진행을 맡은 옥덕입니다. 박수. 내가 진행을 맡는데 말도 안 돼. 그러니까 네 저는 그냥 질문을 좀 정리된 거를 드리는 걸로. 네네. 하시죠. 진행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하면 되지 않을까? 잘. 그쵸. 그러니까 저한테 자꾸 그렇게 진행을 하라는 얘기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박수 한번 더 쳐줄게요. 아니 힘내라. 힘내라. 내가 뭔가 지금 망쳐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냥 제가 궁금한 거를 아무래도 지금 일본에서 활동하신 분도 있고 일본 국적이신 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냥 저는 제 개인적인 질문들을 그냥 공개적으로 해보는 걸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럼 좀 도와드릴게요. 자, 첫 번째 질문 해주시죠. 두둥. 두둥. 그냥 이제 처음 얘기하는 거니까 간단하게 최근에 봤던 작품들에 대해서 저번 주에는 아무래도 작품 얘기를 많이 못했잖아요. 그래서 작품 최근에 본 걸 뭐가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좀 입을 털고 시작을 하면 나 패스트. 어떨까요? 페스티벌스? 저는 서태지를 정말 사랑하는 여자였거든요. 그런데 작품을 보면서 내가 아는 서태지 음악은 2곡밖에 없었어. 근데 다 그 서태지 나는 음악이 아니에요? H.O.T 세대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다 서태지 음악인데 그러니까 난 알아요 이게 나올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안 나오고 죽음에는 어쩌고 저쩌고 이거랑 그 다음에 되게 러블리한 그 노래가 나왔는데 서태지 난 알아요 때 이제 나이 물어보면 안 되지. 근데 어떻게 알지? 난 알아요. 저도 알긴 알아요. 저도 알아요. 그냥 그 원로 가수의 노래로 아는 건가? 아니요. 그 노래를 따라 불렀다고 하는 기억과 증언이 있어요. 초등학생 때 어렸을 네, 때. 어렸을 아주. 때. 유치원 때. 굳이 밝히지 않아도 여튼 살아 계셨군요 그때. 근데 그래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는데 우선 첫 번째로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이 되어 있지 않은 미래 이야기를 이제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오랑시라는 이제 시에서 일어나는 그러니까 거기서 패스트라는 병이 다시 도져서 그 시의 시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죽고 이제 그런 왜 갑자기 얘기인데 암울해졌어? 되게 암울해 내용이. 그런데 그 노래 자체가 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선 기대를 저버렸고 나 너무 저버렸고 너무 확신에 차서 얘기하는데 저버렸고 그다음 두 번째는 제가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는 음악 감독님이시지만 굉장히 배우같이 등장을 하셨어요. 그게 무슨 음악 말씀이시죠? 감독이 등장을 해? 네, 그러니까 유명한 분 계세요. 오케스트라 피트에서 그 지휘를 한단 말이에요. 라이브로 가거든요. 근데 서태지 음악은 기본적으로 밴드와 일렉이 베이스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마치 160명의 풀 오케스트라를 지휘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하얀색 티셔츠를 입고 나오셨는데 반신이 보이는 거예요. 보통은 오케스트라 피트에 숨어져서 사람이 머리통만 보여야 되는데 하얀색 티셔츠 입은 그 사람의 상반신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자기 발판을 하나 더 세웠대. 발판을 하나 일부러 왜? 자기가 보여야 되니까. 그래서 암전이 될 때도 음악 감독의 그 휘황찬란한 그 지휘가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혹시 딱 해서 나중에 최종의 공연 끝나고 오케스트라 지휘자 딱 인사할 때 딱 돌아섰더니 서태지 아닌가? 아니었어. 나 눈이 슬펐어. 그런데 약간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뮤덕들이 등을 돌렸어요. 이 작품에 있어서. 그래서 이 작품을 연출했던 연출가님이 그 전에는 셜록이라는 이제 작품을 하셨었는데 근데 알아요. 그거는 굉장히 평이 좋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덕후들이 다 달려가서 봤단 말이에요. 프리뷰를. 그런데 너무 이상한 거야. 미래 이야기지. 서태지 음악스럽지 않지. 그다음 서태지 음악을 클래시컬하게 부르는 캐스트가 들어와서 노래를 하지. 그러니까 오오오 막 이렇게 노래를 하니까
쭈꾸쭈꾸쭈꾸쭈꾸쭈꾸쭈 이렇게 MR이 나오는데 너무 아리따운 그러니까 이제 목소리로 나오니까 그 연주와 그 가수의 노래의 발성이나 이런 것들이 자꾸 밸런스가 안 밸런스가 안 맞았다고 맞으니까 생각했구나. 약간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1막을 보고 뛰쳐나오려고 했지만 그럴 수 굉장한 없어서 혹평인데요 지금. 그래서 저는 최근에 본 뮤지컬 중에 좀 많이 마음에 안 드는? 그래서 아마 재현은 안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까지도 생각이 되는 작품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날들이랑 너무 많이 비교가 되는 주크박스 뮤지컬이었어요. 근데 왜 다들 안 봤어요? 왜 이렇게 나만 흥분하지? 너무 흥분하셔서 낄 틈을 못 찾았던 거예요. 아니, 저도 패스 봤거든요. 봤어요? 네네. 어땠어요? 아니, 저는 워낙 그렇게 안 좋은 평을 많이 듣고 일부러 후반에 봤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괜찮았어요. 아 진짜? 네, 생각보다는. 일단 신선했던 게 아우 무대에서 랩을 하네? 저 배우 힘들겠다. 아 랩을 한 번도 안 하던 사람들이 랩을 하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가사 전달 네. 전달력이 좀 됐어요. 떨어지게끔 네. 실력이 그럼 조금 실력이라기보다는 다른 작품에선 되게 잘 나가는 네. 배우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아니, 솔직히 그 페스트라는 원작이랑 서태지 음악이랑은 톤이나 정서가 되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들 기대를 많이 했었던 거였고 근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좀 일단 설명이 안 된 부분이 미흡하게 된 부분들이 너무 많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에 대한 배경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초반에 이걸 이입을 시켜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정보가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맞아. 너무 낯설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그 페스트는 타겟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태지의 팬을 우선 타겟으로 하는 거 아니면 뮤덕들을 우선 타겟으로 하나? 둘 다 아니었어요. 둘 다였을 둘 다. 것 같아요. 둘 다 아니고 둘 둘 다였어요. 네. 둘 다였을 네네. 거 둘 다 둘 아니었나 이렇게 둘 다였는데 둘 다 실패한 거죠. 그쵸. 실패라고 봐요 긍정적으로 봤다면서도 왜냐면 그렇게 초대를 많이 이런 거 얘기해도 되나 근데? 저도 50% 할인으로 봤어요. 일단 초반에 작품의 인지도 네. 향상이라든가 네. 마케팅을 위해서 초반에 많은 그 관객을 몰아야 되는 건 또 영업적으로도 홍보 이런 쪽에 마케팅 측에서도 다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뭐 그럴 수는 충분히 있다고 봐요. 또 근데 막판까지 초대를 뿌렸으니까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초대였을 그 뭐 할인권이나 이런 게 되게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그렇게 하면은 인지도를 얻고 가면은 그 팬들한테 대한 일단 인지도가 제일 큰 건데 팬들이 초반에 보고 이제 요즘은 입소문이 금방 나니까 바로 죽어버린 거죠. 일단 서태지 팬들한테서 먼저 죽고 그 다음에 뮤지컬 팬들도 이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저는 되게 그 느낌 받았어요. 아동 뮤지컬 보는 느낌? 아동 뮤지컬을 폄하하지 마. 아니 그러니까 폄하하는 건 아닌데 웅장함과 이 톤을 못 살렸다라는 거죠. 맞아. 그러니까 단체로 저는 떼창을 좋아해서 대극장을 좋아하는 건데 단체로 하는 게 웅장하다기보다는 뭐랄까 그냥 세트가 아까웠어요. 진짜 돈 많이 들였거든요. 영상도 어마어마하게 맞아. 썼고 뭐 원래 서태지가 뭐 콘서트를 하거나 무엇을 할 때 그 자금 동원력이라든가 그 웅장한 어떤 그 무대 이런 것들은 뭐 옛날부터 정평이 나 있었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신뢰를 받았었죠. 서태지 팬들에게. 서태지가 컴백을 하거나 뭐 쇼케이스를 하거나 콘서트를 한다 그러면 뭐 일단 대한민국 넘버원 최고 새로운 것에 대한 시도 뭐 이런 것들 기본 전제로 깔려 있는 거였으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YPC의 팬이기 때문에 그게 참 안타까운데 YPC님도 뮤지컬을 되게 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아무튼 그건 그러고 그러니까 저는 개인 YPC가 조용필 아저씨. 맞습니다. 용평 컴퍼니 뭐 이런 거. 아니 그러니까 그랬을 때 어쨌든 봤을 때 재미라기보다 그렇게 막 하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긍정적이었던 거는 창작 뮤지컬이 그래도 뭔가 계속 시도를 하고 있구나 많이 하고 있구나. 맞아요. 뭔가 네, 저는- 시도한다는 건 되게 중요한 네네. 거예요, 진짜. 저는 솔직히 오히려 창작 뮤지컬을 좋아하는 편이라서 네, 그러니까 창작 뮤지컬에 대한 기본 점수가 높은 편이에요. 예. 높은 편이라서 그래서 저는 그리고 또 이게 개선될 부분이 훨씬 많이 보이긴 해서 그래서 저는 오히려 재현이 올라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근데 난 패스트 관계자가 이 방송을 듣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 너무 아니지, 많이 아니지.
굉장히 맥락적인 논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고 또 소수의 의견이잖아요. 또 올릴 때 이런 게 좀 왜냐하면 사람이 중요한 게 잘된 점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 계속 할 사람이라면 잘못된 점을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한 덕목이에요. 누군가 나에게 요거를 고치면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하는 것만큼 소중한 조언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 팀이 아마 로키라는 그 옛날에 그 빠밤빰 이거 누구지? 예, 스페스터 사람. 그 뮤지컬 하거든요. 음. 그래서 그러니까 소문에 의하면 그 패스트에 등을 돌린 그 뮤덕들이 로키도 등을 돌릴 준비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소리를 들었거든요. 뮤덕들이 그런 식으로 움직이나? 작품 하나하나를 보고 가지 않나? 그러니까 일단 뚜껑이 열리면 보기는 하는데 그래도 여론은 형성이 되죠. 이미 망작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은 작품이다라고는 그런 그 아직 오픈도 되어 있지 않은데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자기들끼리 있더라고요. 점치는 거예요. 우리끼리. 그런 게 있었죠. 알미 씨는 최근에 본 작품이 저 지금 패스트도 못 봤고 엘리자베도 못 봤기 때문에 뭐라고 못 하겠는데 다른 작품으로 가도 괜찮으세요? 네. 그렇죠. 저 여기 아니, 무슨 그게 아니고 무슨 집단주의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 뮤지컬이 얼마나 많은데. 보다가 최근에 본 게 뭐였더라 했다가 지난번에 뭐 했지? 곤투모로 이야기를 했었죠. 이동아! 네네. 거기 막 불러도 돼요? 인생작. 네. 근데 사실은 저도 그러니까 많은 이야기를 듣고 갔는데 조금 이것저것 얘 왜 이러지라는 부분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고 이야기가 조금 일본이랑 관련되기는 하고요. 그리고 안 좋은 시대에 들어가기 전 이야기이기도 해서 조금 각오를 하고 갔어요. 근데 일본을 표현을 하시는데 그것도 제대로 하신 거는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조금 불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명성황후나 영웅 이런 거 우리나라에서 작품 보고 그렇죠. 그다음에 일본에서 하는 리코란이랑 그다음에 그렇죠. 뭐 미나미 주지세라든지 뭐 그런 작품들을 보면 그 각 나라의 역사관이 아예 다르니까 그건 다를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한국 사람으로서. 들어는 보고 싶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좀 불편하셨는지. 나 왜 진행하고 뭐라고 해야 있지? 되나? 좋습니다. 그러니까 배우들의 연기라든가 그런 부분의 표현이 아니고요. 의상이라든가 영상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저는 좀 불만이 있었고요. 의상이 너무 그 시대에 안 맞는 의상을 갖고 가시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그거는 끼어들어서 죄송한데 네. 그러니까 그거는 그 한국 관객들도 약간 지적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곤투모로 역시. 자체가.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일본도 마찬가지겠지만 한국에서도 역사 왜곡 논란이 있는 극이거든요. 그건 뭐 영웅도 그랬고 명성황후도 그렇고 너무 미화시킨 부분도 많고 하다 보니까 뭐 극화했을 때의 그 창작자의 뭐 그런 그렇죠. 거긴 하겠지만 근데 조금 더 깔끔하게 입혀줬으면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깔끔하게. 흘리고 그럼 왜 지저분했어? 그거 있잖아요. 지저분했어? 아니 곤투모로 난 예상 외의 불만인데. 아니 근데 그게 저도 아니 그거 있어요. 고종 의상인데 모자를 네. 뒤집어 거꾸로 쓰는 맞아요. 느낌의 그 의상을 입고 있어요. 그 앞치마 같은 이게 이런 느낌? 작품을 모르시는 분들도 이걸 듣기 때문에 지금 조금 네이버에서 이야기는, 곤투모로를 쳐보세요. 녹색 창에 있습니다. 플레이디비요. 그 좋다. 죄송합니다. 이걸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아니 그 간단하게 줄거리라도 이미 발표가 된 작품이고 플레이비에도 나올 텐데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시고 진행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 네, 보신 분이 그럼 설명을 하는 걸로. 이거 어려운데? 저도 한 번밖에 못 봤거든요. 제가 한 번으로 익히기에는 좀 힘들어서. 명성황후 얘기죠? 아니요. 거기 영웅이 김옥빈 아니지만. 하고 저도 자세하게 아직 못 봐가지고. 갑신정변. 네네. 좀 알죠 제가. 역사 공부하는 것 같아. 이거 최 작가님이 등장하셔야 될 것 같은 근데 느낌이 이제 드는데. 그 의상이나 영상이나 이런 게 시대에 안 맞는 어떤 네네. 디자인들이 있는 모양이죠. 디자인도 게다가 있고요. 지저분하게. 과한 깔끔하지 표전이 않아요. 돼가지고. 약간 그게 이제 그런 걸 좀 차용했군요. 약간 판타지 같은 어떤 그런 디자인들이 있는 모양이구나. 네, 근데 극 자체는 그렇지는 않는 것 같은데 되게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사람들의 이미지가 이런 건가라고 좀 의심스러운.
네, 그러니까 키모노를 입혔는데 제대로 입힌 게 아니라 어디 흘리고 뭐 어디 뭐라고 벗겨지고 이런 느낌이 조금 있었거든요. 네. 보고 싶다. 나 아직 안 봤는데. 그 팀의 끝났지? 색깔인 것 아니야, 같아요. 그게 이진아 연출님이 한 거잖아요. 그 팀의 아트웍의 네, 방향이나 네네. 뭐 컨셉이나 이런 걸 항상 정체성 보면은 이런 걸 수 네, 있겠네. 이진아 연출님의 약간 느낌? 그런가? 저는 그냥 제가 봤던 이진아 연출님의 작품들이 대체로 그런 톤이었던 것 같아요. 네, 라카지 이후로 보질 않아서. 근데 제가 뭐. 저만 좀 신경 쓸 수도 있어요. 아니 왜냐면은- 지금 옥덕도 좀 신경이 쓰인다고 하셨으니까. 아직 못 봐가지고 아직 신경이 쓰이는 아니, 정도는 그러니까 다른 작품을 아니고요. 봤어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그렇죠. 뭐 근데 꽤 일본 분들이 꽤 많이 보러 가시거든요. 물론 거기에 그 일본에서 유명한 분들이 나오시기 때문에 그런 거일 수도 있는데 그분들은 신경 안 쓰시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건 뭐 개인차가 네. 있는 거니까. 아니, 신경은 쓰실 텐데 일단 그것보다는 그냥 뭐 이 노래나 이런 것들이 지금 워낙 좋다고 소문이 근데 나 평이 있어가지고요. 나쁘지 않던데. 네네, 금토모로 노래도 같은 경우는. 좋고 일단 어쨌든 역사 왜곡이라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때의 인물들에 대한 또 다른 시각을 제시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뭐 근데 옛날 사람 나오는 거 치고 역사 왜곡 논란 없는 거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쵸. 덕혜옹주 연극도 그래, 맞아요. 뮤지컬도 그래, 영화도 영화도. 그래. 아 근데 이게 역사 기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픽션이죠. 뮤지컬이든 영화든. 그러니까 그냥 그 작품으로 다들 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분위기가 이렇게 다운되죠? 아 힘들다. 어려운 궁금을 제가 꺼냈네요. 다음 질문 또 뭐 옥덕 있으시잖아요. 뭐 얘기 나온 김에 그럼 창작 뮤지컬 얘기를 좀 더 해볼까요? 아 창작 뮤지컬은 제가 어렸을 때는 그러니까 대학교 때 그 단관이라 그러죠. 단체 관람. 그래서 무조건 명성황후를 봐야 됐었어요. 저희 학교에 관련된 어떤 선생님이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처음부터 계속 잤거든요. 자다가 왜냐면 너무 졸린 거예요. 지금 뮤지컬에 근데 봉사하시는 분이 근데 자다가 총소리 듣고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도 명성황후가 계속 되고 있고 영국에서도 하고 뭐 미국에서도 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저의 이미지는 창작은 망작이다라는 이미지가 참 있어요. 어렵다. 네, 창작은 참 재미없다 네, 이런 네. 인상을. 그러니까 되게 재미없고 어렵고 별로고, 그러니까 라이선스 뮤지컬에 비하면 그랬는데 그거를 이렇게 확 바꾼 게 아마 프랑켄슈타인이 아닐까 싶어요. 뮤지컬 프랑켄슈타인. 그러니까 뮤지컬 프랑켄슈타인 하면 한국 창작이에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엄청 많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랑 전혀 우리나라 같은 느낌을 찾아볼 수 없으니까. 근데 일부러 그걸 노리고 그리고 이제 창작의 방향이 좀 많이 바뀐 게 그 크리에이티브 팀 자체가 우리나라 사람으로만 이루어지다가 이제 점점 그 천국의 눈물인가요? 그 와일드 혼이라고 하는 그 지킬 앤 하이드 작곡했던 사람을 영입해서 만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또 먼 마타리. 독인데 그죠? 먼 개. 언더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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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갑자기 그 갑자기 작품도 먼 개. 사람들 저렴해. 근데 그것도 와일드 혼 그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크리에이티브 팀에 대한 그런 수입이라고 해야 되나? 투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예,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재원 자체도 투자도 엄청 많이 받게 되고 그다음에 프랑켄슈타인 같은 경우는 이제 제작을 하면서 이제 일본의 투자를 받았다고 해야 되나? 일본에 팔 계획을 이미 하고 만든 작품이라서 그래서 그런 거 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창작이 약간 빨래 같은 조그만 소극장 뮤지컬이 아니라 이제 엄청난 대극장 뮤지컬이고 우리도 맨날 남한테서 사오는 게 아니라 우리도 팔 수 있는 요 수준까지 올라오지 않았나.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되게 동의를 하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한 10년 전, 15년 전에 창작 뮤지컬은 말씀하신 대로 참 재미없거나 혹은 뭐 국뽕에 이렇게 의존하거나 굉장히 그런 어떤 이념적인 것이 강조되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참 대한민국 공연 특히 뮤지컬 하시는 분들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10몇 년 사이에 굉장한 다양한 시도가 맞아. 굉장한 용기 있게 굉장히 전폭적으로 또 게다가 본인들의 희생들까지도 담보하면서 이루어져서 이제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맞아. 이제 방향도 좀 잡아가는 것 같고
근데 아까 지도도 좀 패스트는 그런데 한 작품만 갖고 어떻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것도 아까 옥덕도 인정하셨지만 하나의 되게 중요한 시도로 또 서태지에게서 실험성을 빼면 서태지 아니죠. 근데 만약에 너무 실험적이었어. 그래서 다양한 방향으로 이제 가고 있는 건 사실이고 그 노고가 굉장히 굉장하다라고 했는데 이 다음 단계를 좀 가야 되지 않는가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한국 창작 뮤지컬에 관련해서 얘기하자면 어떤 측면이 있냐면 한 가지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산업 그쵸. 상품으로서의 좀 명목을 갖고 마케팅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좀 신경을 써줘야 되는 부분. 또 하나는 어떤 산업이든 그게 크려면 공개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상장을 하려면 기업 공개를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뮤지컬 산업도 이제 어느 정도 4천억 정도가 넘어간다고 네. 지금 이제 나오고 있으니까 그게 또 해마다 거의 10%씩 성장이에요 지금. 몇 명의 그러면은 통장에서 나오는 거죠. 아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통장의 문을 잠그려고 그러잖아요 요즘에. 그 통장 주인 누구예요? 시 대기업?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오픈이 돼야 더 많은 투자자들이 이렇게 들어가서 이게 이제 산업적 역량으로서 그 부분이 좀 됐으면, 그러니까 소극장이든 대극장이든 무슨 아레나에서 하든 좀 그런 면이 좀 벌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건 좀 요원한가 우리나라 창작 뮤지컬에서요? 사실 창작에 이렇게 약간 선봉 같은 데가 이제 에이콤이라는 데였죠. 이제 명성황후랑 영웅했던 데. 근데 그곳도 지금 굉장히 어렵다고 하거든요. 거기다가 예술적 작품을 굉장히 많이 했던, 그러니까 그 상업적인 시도보다는 이제 작품성을 먼저 했었던 이제 박용호 대표님이 계셨던 해븐이라던가 이런 데가 이제 그 해븐이 이제 안 좋게 회사가 되면서 이제 너도 나도 이제 파산 선고를 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아 이제 뮤지컬에 투자를 하면 안 돼. 이제 사양새야라는 분위기가 조금 생겼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대기업에서도 아 이제 더 이상 이제 돈을 투자하지 말아야겠다라는 그런 이제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투자는 받기 힘들고 이제 그런 좀 의외로 좋은 작품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 근데 이런 현상은 되게 안타깝네요. 진짜. 그렇죠. 그래서 아마 뮤덕이 뮤지컬에 힘이 되지 않을까. 제가 여신님이 보고 계셔라는 작품을 보고 정말 문화적 충격을 받았거든요. 이게 굉장히 작품이 잘 만들어졌어요. 연우 무대 건가요? 그렇죠. 네네. 근데 작품이 너무너무 잘 만들어졌어요. 봤죠? 전 못 봤어요. 세상에. 일본까지 갔는데 못 봤어요. 일본도 왔는데. 네. 그래서 그 작품이 이제 그 북한군하고 남한군 맞아요. 얘기잖아요. 네네. 근데 아직 슬픈 장면이 아니에요. 안 나왔어. 그런데 이미 이 소리가 막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방팔방에서. 저기 관객석, 예, 객석에서. 예. 그래서 뭐지? 이랬더니 이미 울고 있어. 옆 사람이 이미 울고 있고 앞 사람은 훌쩍훌쩍거리고 뒷 사람은 이제 다음 대사를 막 되뇌어요. 아 반복해서 본 분들이구나. 보통 발언은 안 하는데 그분이 좀 많이 이렇게 너무 하셨나 감정이입이 보네요. 되셔가지고. 되셨나 보네. 그러니까 저는 감정이입을 시키고 싶은데 이제 소해 효과라 그러죠. 계속 이제 벗어나는 거예요. 극에서부터. 그리고 막 이제 커튼콜 때 배운 사람 많네. 소외 효과를. 그 커튼콜에서 이만한 카메라 있죠. 촬영용 카메라 같은 거. 전문용 카메라 네. 이렇게 막 우와 무기 같은 거 맞으면 죽을 것 같은 대포라고 하죠. 대포라 그러죠. 그게 아빠 엄마 다 있죠. 엄마 대파. 아빠. 그래서 그게 저만 빼고 다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튼콜에서 박수를 안 쳐 사람들이. 그리고 막 다 일어나. 그래서 볼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아니 그래서 근데 커튼콜은 뮤지컬 커튼콜은 기본적으로 다 일어나지 않나? 안 일어나는 안- 작품도 네. 많죠. 그렇지. 근데 여튼 전 그 대포에 너무 무서웠고 그때 뮤덕한테 잘못 걸리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하면서 여기 뮤덕이 둘이나 있는데 어떡하지? 아직 인사사고는 네. 없죠. 뮤덕 관련해서. 글쎄. 그죠? 왜냐면 옛날에 온라인 게임이나 뭐 이런 거는 그 흥분해서 이렇게 이제 게임 하다가 흥분해서 현실에서 이렇게 격투를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고 이런 경우는 있었는데 아직 뮤지컬 관련해서 그런 얘기는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온라인상에 싸우는 게 한 종류가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뭐 관객들끼리. 아직까지 그 사회 문제화 될 정도는 아닌 거죠, 네네, 미덕들이. 그렇죠. 이게 그 그런 내부에서의 논란은 아직 있겠죠. 네. 근데 여튼 그래서 작품은 되게 좋았는데 그 뮤적들로 인하여 저는 좀 이렇게 약간 무서웠고 근데 작품은 좋은데 이들이 없으면 이 작품은 명맥을 유지하기 힘들겠구나. 그들이 있어서 예, 작품의 지속적인 어떤 지속력의 또 근간이 될 예. 수도 있죠.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10년 역사의 전통과 자부심, 대한민국 문화의 미래를 밝히고 창의 인재가 자라는 곳, 동국대학교 영상대학원 문화콘텐츠학과에서 콘텐츠 한국의 중심이 되십시오. 어느덧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0년을 향해 간다. 대전에서 가장 먼저 연극과 연기 관련 고등교육의 문을 열었던 대덕대학교 연극영상과가 공연과 영상의 통합교육을 추구하며 미래를 향해 갑니다. 감동과 즐거움, 슬픔과 설렘을 만드는 문화 콘텐츠 창작의 산실이 되겠습니다. 대덕대학교 연극영상과. 오늘 최 작가님이 지금 빠졌잖아요. 뮤지컬 잘 모르는 이유로 해서 여러 가지 개인 사정도 맞아. 있지만, 저기 있는데. 근데 아쉽지 않잖아요, 오늘 진행하는데. 근데 이제 이거는 여담이고 뭐냐면 잘 모르는 사람들, 안 보는 사람들, 특히 아까 지난번처럼 남자 관객들이 찾아다니지 않고 있는 측면도 있지만 몰라서 그 맛을 몰라서 그럴 수도 맞아요.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오페라의 유령 라이온 킹이 뭐 영화 중에서 제일 히트를 했던, 제일 흥행을 했던 아바타의 3배 정도의 흥행치를 지금 갖고 있거든요. 물론 아바타는 1년, 2년 정도 했지만 오페라의 유령이나 라이온 킹은 벌써 20년, 30년씩 이렇게 하고 있는 거긴 하지만 그들의 파워에 뭐가 있냐면 그 동영상 DVD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맞아요. 그 영향이 작지 않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캐츠나 오페라의 유령 혹은 뭐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같은 거 DVD를 보고 나면 네. 이거 실제로 가서 보고 싶은 거라. 음. 그 실제 왜 사투리가 나오기 사투리가 시작했어. 사투리인가요? 이게? 서울 사람들 이렇게 보고 싶은 거라 이렇게 안 해요? 죄송해요. 아무튼 보고 싶은 거예요. 서울 사람이에요. 그게 실은 작지 않은, 그러니까 많은, 근데 공연하는 사람들하고 가끔 얘기해 보면, 저도 공연을 했지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공연을 안 보지 않겠냐. 봤으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왜냐면 경험, 우리가 그렇게 배웠어요. 지금도 엔터테인먼트 산업론 이런 거 보면, 문화산업론 보면 경험제이기 때문에 한 번 경험하면 2번 가는 건 쉽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면 영화 같은 경우 2번 가는 경우 특별한 프로그램이거나 영화일 때만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보지 못해서 동영상으로 연극이든 뮤지컬을 제작하는 것에 거부감이 있어요.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반대가 훨씬 더 효과가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티켓값도 한몫하는 것 같아. 그게 그러니까 그 모순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 덕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덕들은 맨날 얘기했거든요. 그 DVD. 네, DVD. 왜냐면 자기가 갖고 싶으니까, 네, 갖고 있고 그쵸. 싶으니까. 아니 그리고 그 덕들이라는 게 솔직히 회전 덕들이 많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실감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반대로 그걸 보면은 안 올 거 아니냐라는 거는 조금 말이 안 된다고 일단 생각을 하고, 저희 부모님들만 봐도 뭐 레미제라블이나 뭐 노트르담 드 파리나 이런 거는 원작의 힘도 있겠지만은 분명 영화나 실황 그거를 보고 관심 있어 하셨단 말이에요. 맞아요. 네. 그래서 좀 이거는 뭔가 음모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레미제라블 같은 경우는 일부러 그 25주년 DVD를 보시면 정말 공연 같지 않고요. 콘서트. 그냥 콘서트 형식으로 차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자기 노래 순서가 되면 벌떡 일어나서 마이크 앞에 서서 노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객들로 하여금 도대체 그 세트는 뭘까라는 궁금증을 우선 자아내고, 그다음에 그 다음 장면은 어떻게 이어질까? 우리는 그냥 콘서트만 보는 거니까. 근데 또 의상은 또 다 입고 나와요. 그리고 연기도 해. 마이크에다 대고. 그러니까 실제로 봤을 땐 공연 스테이지에서 어떻게 만들어질까라는 궁금증을 자아내는데 되게 성공했다고 전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DVD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반향을 일으키는 하나의 그게 아닐까? 간혹 그 공연을 DVD로 영상화하는 그러니까 공연을 실황이 아니든 뭐 녹화를 하든 해서 이제 영상물로 만들어서 내는 것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대한민국에 그런 회사는 없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걸 여러 가지 국제적인 회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어려움이라고 선택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어려움이 얼마나 갈게 시도를 하기 시작하면 얼마 안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상 기술이 대한민국이 많이 발전돼 있고 드론을 띄우지 않더지만 각종 설비들도 많이 되어 있어서 또 요즘은 다 디지털 장비가 돼서 원격 컨트롤들 다 하고 있으니까 시장성만 좀 되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이제 제 결론은 아직 공연 뮤지컬이 시장화되지 않았다라는 측면이 그 안에도 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그게 들어요. 제일 크겠죠. 음. 네네. 박스 그게 오피스 안 되고 있죠 지금 공연 쪽. 네. 네. 또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뮤지컬을 하고 있으니까 누구나 볼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보면 그걸 안 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나 혼자 막 목에 핏대를 막 세우고선 막 작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 작품이 뭐니?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태반이라는 거죠. 아직은 충분히 산업화되지 않아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렇죠. 덕이 볼 때는 뭐가 좀 공연 쪽에서 좀 한국 창작 뮤지컬이든 뭐든 어떤 면이 좀 아쉬워서 개선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덕들끼리 얘기하는 것 중에서도. 자, 덕 두 분 말씀해 주시죠. 먼저 한번 아쉬운 거요? 계속 얘기하시는 그 영상화라는 거는 가장 아쉬운 거기는 해요. 아 그게 왜냐면 아쉬워요? 그러니까 물론 일회성이고 보러 가서 그 경험하는 것도 맞는데 그거를 뭐랄까 다시 내가 보고 싶을 때 볼 수도 없고 그럴 때 DVD가 있으면은 집에서 또 보면서 그때 그 배우는 어떻게 또 뭐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 소장을 그런 상상이 되지. 가치가 그림이. 또 우리가 네. 우스갯소리로 한 번 지나간 캐스팅은 절대 돌아오지 않는다 막 맞아 이런 맞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했던 사람들이 또 무섭다, 둘. 다시는 한다는 그런 보증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분이 하신 이 캐릭터는 이때밖에 없는 거죠. 그럼 그걸 다시 보고 싶으면 DVD가 있으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런 의미에서 요즘 OST는 그래도 좀 많이 나오기는 시작한 편이라서 물론 음원까지는 바라지도 않아요. 근데 음원도 꽤 많이 나왔잖아요. 한두 곡씩 이렇게 조금씩 네. 풀긴 하죠. 근데 아 진짜 노래방에서 왜 뮤지컬 그 넘버들을 못 불러요? 진짜 몇 곡 없어. 맞아, 사골 몇 좀 곡 부르지 없어.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 노래방에 뮤지컬 넘버가 없어요. 몇 개 없어요. 네. 맘마미아, 많지는 뭐 않죠. 캐츠, 많지는 뭐 이런 않죠. 거. 그러면 아마 뮤지컬 넘버들이 노래방에서 부르면 저작권료도 받을 수 있을 건데. 그런 거 생각 안 하나? 부르는 걸 봤는데 나도 사실 노래방에서 뮤지컬 노래 안 부른다. 처참해요. 아니 그건 누가 부르냐에 따라서 그게 노래에 따라서인가. 아니, 근데 그 뮤지컬 넘버라는 게 음악 안에 연기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은 그런 걸 못하니까 DVD가 많이 나오는 거겠죠. 일본은 솔직히 그러니까 한국은 그게 부정적인 이미지라고 하셨는데 일본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더 많이 나왔으면 아, 좋겠다는 근데 진짜 한번 생각이거든요. 드러나 봅시다. 한국이 부정적이에요? 제작자들이나 네. 이런 분들이 영상화하는 거에 네, 대해서. 왜냐면 아직까지 그러니까 뮤지컬 티켓이 싸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뮤지컬은 그러니까 리피트하지 않는다라는 게 그 굉장히 지배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그게 우리의 매력이다. 네, 그래서 우리의 생명력이다. 그래서 한 번 보면 이제 덕후가 아닌 이상 안 보게 되고 그리고 이제 영상으로 한 번 보게 되면 그걸로 만족하고 이 작품은 봤으니까 패스라고 생각할 거라고 제작자들이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그런 사람들도 많은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물론 있겠죠. 근데 근본적으로 저변 확대를 위해서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좀 사실 약간 그 측면에서 반대가 되는 게 물론 홍보를 할 때 어쩔 수 없긴 하겠지만 홍보나 뭐 투자를 받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겠지만 전 초대권 문화가 너무 싫어요. 김영란법 때문에 이제 초대권 없어. 초대권 문화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지양해야 양해야 돼요. 그쵸. 기본적으로. 네네. 그거는. 근데 그게 솔직히 전 너무 많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문화체육관광부란 이름도 마음에 안 들어요. 우리 다 삐딱한 사람들이니까. 아니 뭐냐면
문화면 문화, 네. 관광이면 관광. 관광, 체육이면 체육인 거고 아니면 한꺼번에 뭉터뜨려서 뭐해서 국민들이 행복부라고 만들든가 그 여성 행복부 뭐 아니 그런 거 정서 행복부 뭐 이렇게 만들든가 뭐 어디는 뭐 국방, 뭐 보건, 뭐 복지, 뭐 건설 뭐 이래놓고 여기는 뭐 우수리 다 뭐 하는 묶어놨어. 거야? 저희 이거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근데 초대권 문화도 약간 그런 맥락이에요. 뭐냐면 문화예술 작품들이 초대권이 남발되는 건 왠지 우리가 건설사에 투자를 받아서 만들었고 건설사의 어떤 우수리 사업 하고 뭐 건설사의 자기 메인이 아닌 우수리 사회 우수리에 처져 있는 사회 기업 뭐 이런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 나중에 가서 제일 먼저 줄여야 되는 예산은 우리가 이제 문화예술에 기여했던 예산 뭐 이렇게 되는 어떤 분위기 안에 초대권이 남발되는 문화도 있지 않는가 싶어서 그러니까 실제로 구매하는 사람들은 이게 너무 비싼 거고 그쵸? 반대로 예. 그렇게 나 막 어쩌다가 이렇게 찔린다. 얻어서 어떡하지? 보는 사람은 공짜로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 이 내고 보는 갭이- 사람은 예, 얼마나 억울해. 나 이 어떡하지? 갭이 너무 큰 거예요. 그게 더 하는 거 아세요? 그 한 사이트에서는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할인돼요. 재관람 할인돼요. 해외에서 접속하면 안 돼요. 아. 그게 너무한 것 같아요, 그거는. 아까 한국 IP로 접속하는 건 그죠, 옛날에 그러니까- 거기서 뭐 티켓팅을 했다 그러면 그게 기록이 있어갖고 나와요. 네, 그 재관람이라고 해서 다시 보면은 할인이 한 30% 정도 되기는 하는데 해외 회원은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하죠? 덕을 너무 그거는 복으로 저기네 보니까요. 국적 차별이네. 그러니까 조금 뭐 똑같이 해주던가 아니면은 다 근데 뭐 할인 없애고 글로벌한 일본도 시대에 그래. 그건 억울하겠다. 네, 너무요. 일본도 그래. 일본도 그쵸.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한국 사람이니까 일본에서는 근데 기본적으로 일본은 초대권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건 좋은 거네. 기본적으로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출연한 뮤지컬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주인공을 하는 뮤지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엄마 우리 아빠 티켓도 제가 다 사서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게 몸에 배어 있다가 한국을 딱 나오니까 한국은 이쪽 업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한 다리 건너면 아는 사람이니까 그냥 보고 또 한 다리 건너면 또 아는 사람이니까 그것도 그냥 보고 이게 한 번, 두 번은 이상했는데 그게 여러 이제 번 거기에 겹치니까 내 돈 내고 보는 거 억울해. 난 내 돈 내고 못 보겠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저희 같은 덕들은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래서 할인 그러니까 건 두 뭐잖아요. 개가 동시에 사라져야 돼요. 초대권하고 그다음에 가격이 비싼 거하고. 요거가 동시에 좀 어떻게 좀 그러니까 가격이 비싼 거 이유 중에 초대권이 많이 나가서 그거를 또 채우느냐고 또 비싸지는 경향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어차피 돈 낼 사람들한테 많이 받자. 아, 근데 옛날에 몇 년 전에 그 뮤지컬 에이콤에서 그 영웅을 하는데 그래 우리 티켓이 너무 비싸니까 우리 가격 다운하자 이렇게 해서 5만 원에 한 적이 있어요. 한 번 해서 성공을 했어요. 근데 그걸 알고 봤더니 그 5만 원의 나머지 금액들은 사실 정부 지원을 받아서 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작품이 넣었는데 떨어졌어. 지원이 못 받게 된 거죠. 그러니까 5만 원에 할 수 없는 거야. 제작비가 안 나오는 거. 예, 수지타산이 제작- 안 예, 맞는 거구나. 안 맞으니까. 그래서 근데 이미 관객은 그 작품을 5만 원에 본 기억이 있는데 맞아. 그거를 또 10만 원 주고는 못 보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지방 공연이 다 이제 못 하게 됐었어요. 왜냐면 지방에서 서울에서도 5만 원 주고 봤는데 내가 미쳤다고 지방에서 10만 원 주고 보겠어? 라는 게 확 번졌었던 거죠. 그러니까 일회성인 티켓 가격 인하가 전 좀 문제인 것 같고 맞아. 그다음에 사계에서도 라이온킹 한국에 들어왔을 때 일본이랑 가격을 똑같이 한다 그래가지고 9만 원까지 낮췄어요.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아니 도대체 다른 거는 13만 원인데 왜 여기만 9만 원이야? 다른 업체, 동종 업체에서 그쵸, 클레임들을 거기서 걸어올 수가 그쵸? 있죠. 예. 클레임을 우선 네. 걸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쪽에서 이제 나온 이야기들이겠죠. 그러니까 아 그만큼 퀄리티가 떨어질 수도 있어. 그렇게 또 이제 예, 디스를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분위기가 오히려 아, 나빴었어요. 되게 어렵구나 이거 가격하고 이 초대권하고 이게 그래서 이게 여러 이미- 난감한 문제가 네. 많군요 진짜. 왜냐면 이게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해결하자 동종 업체들끼리 모여서 해결하자 그러면 방법을 찾을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나 혼자 어떻게 좀 이걸 좀 깨보자 타파해보자라고 하면 나쁜 놈 되는 굉장히 순간. 난감한 네. 문제들이 많군요. 네, 그래서 뭐 주기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는 얘기는 듣긴 했어요. 근데 거기서도 뭐
각자의 다 이해관계가 너무 얽혀 있으니까 풀기가 창작 힘들겠죠. 창작 뮤지컬이 잘 되고 있음에도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 뭐 박스 오피스 뭐 가격 뭐 초대권 이런 어떤 그 뭐랄까 작품 외적인 문제들 작품이나 연기 연출 외적인 문제들이 실은 상당한 걸림돌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쵸. 한국 창작 뮤지컬에 어마어마하죠.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해결 못 할 것 같은데. 덕들이 좀 모여서 해결해 달라고 시위를 해주시면 안 되나? 덕이 얼마 안 돼요. 따지고 보면. 아 그런데 덕이 한 작품을 좌지우지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라카지 같은 작품 같은 경우도 이진아 연출님이 실언을 하신 적이 있어가지고 덕후를 한번 비하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덕들이 단체로 불매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혹시 우리 거 이렇게 사과했었어. 할 만한 내용은 없죠? 불매 운동이나 그 보이콧 운동 같은 거 할 만한 내용은 아직 없죠. 오늘 얘기한 것 중에서요? 아니 그러니까 전에나 오늘이나 기억이 안 나요. 농담입니다. 근데 그 비슷한 예로 얼마 전에 모차르트가 있었잖아요. 그죠. 캐스트를 있었죠. 아예 캐스트. 캐스트를 근데 그건 영향 미치죠. 덕들의 영향이라기보단 덕들의 주장이 타당했어요. 그쵸. 그쵸. 타당하기도 덕들의 했고 주장이 어쨌든 주도를 해서 타당했어요. 그렇게 뭐 지하철 광고도 내고 이랬었으니까. 근데 아니. 덕들의 불매 운동은 좀 너무 치밀하고 무섭기도 해요. 그러니까 전체 예약을 쫙 해놓고 공연 당일날 그 수수료를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나는 이 티켓을 이제 뭐지 철회? 뭐라 그러죠? 취소, 예매 취소를 하는 거예요. 단체로. 근데 그거는 굉장히 능동적이고 합법적인 사회 운동이거나 문화 운동 혹은 그 운동이죠. 무브먼트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실제로 VIP석이 텅 비게 라카지 같은 경우가 그런 식으로 몇 번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훌륭한 분들이네. 무서운 분들인 거죠. 그러니까 훌륭하면서도 그게 예를 들어서 합리적이지 않거나 타당하지 않거나 혹은 본인의 사적 이익 내지는 왜 우리들 얘기하는 고집이나 무슨 아집 뭐 이런 방향으로 가면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굉장히 그 안에서 합리적인 논의가 이루어졌고 어느 정도의 의사소통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결론 도출의 절차적 문제들이 별 문제 없이 진행됐는데 그걸 실질적으로 이렇게 액션을 한다라고 하는 건 실은 오늘날 우리 시대에 필요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도 무적들이 모든 덕 잘하고 있죠 지금. 멋있어요. 무적들이 덕들 중에서 제일 행동력이 센 것 같아요. 뭔가 의지랄까? 저기들보다 세요? 아이돌 가수들 사생 팬들보다 세요?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근데 않은데 그런 분들은 없죠. 아이돌 가수들 사생 팬들처럼 막 쫓아다니는 분들은 없죠. 있어요. 그 퇴근길. 그게 퇴근길 문화. 네네. 퇴근길 문화요? 네네. 퇴근길 문화라고 해가지고. 퇴근길 문화는 아침 MP3 들으면서 출근하고 퇴근하고 하는 거. 주여. 그러니까 이게 아이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돌에서 약간 발생했다라고 저도 알고는 있는데 유독 중에도 사생 팬들이 있으세요? 사생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달라요. 그냥 왜 아이돌들이 처음에 음악 방송을 출근하고 퇴근하는 그 루트가 있잖아요. 네, 거기를 지키는 그러니까 사생 팬들은 집 앞을 지키고 있다가 나올 때 막 박수치고 그러더라고요. 아이돌 사생 팬들은. 집 앞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여기는 사생 팬은 아니고 대신 배우가 극장을 출근하고 퇴근할 때의 그 길목을 지키는 거죠. 극장에서 퇴근하면서 기념사진 한번 찍자고 할 수는 충분히 있는 거죠. 사인하고 악수해달라고 하고. 그거는 써가지고. 스포츠 장난 아니에요. 야구 그쵸. 끝나고 나면 막 진 팀은 선수들이 버스 타잖아요. 막 버스 막 흔들어요. 옛날에 불도 질렀잖아요. 왜 버스에다가. 야구 져가지고. 맞아. 그러네. 그런 것도 있긴 한데.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볼 때는 뭐 무리한 어떤 그런 팬들의 행태는 전혀 아니에요. 내가 볼 때. 근데 저는 약간 퇴근길 하세요? 저는 해요. 가끔. 퇴근길 하세요라고 물어보면 공연 끝나고 배우들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이 질문인 건가요? 맞아요. 그렇죠. 집에 퇴근하냐는 얘기가 아니라 네, 퇴근길 지키세요. 퇴근길 네. 보세요. 이런. 근데 퇴근길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제 저는 이제 끝나고 그 출연했던 배우들이랑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잖아요. 얼마나 한 번쯤 보고 싶어. 악수도 한번 해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진짜. 근데 보면 그 배우가 이렇게 좋아하는 여자 스타일이 있대요. 예를 들자면. 그래서 나는
그럼 나는 뭐 레이스를 좋아해. 만약 이런 게 덕들한테 소문이 확 퍼지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를 좋아하는 덕들은 다 레이스를 입고 오는 거야. 아이 쓰러질라고. 나 그런 거 봤다니까 대학로에서. 할수 없어. 네. 아, 진짜? 그러잖아. 그러면 출국기 태극기를 보는 것도 재밌겠다. 네네. 그래서 아 누구 팬이구나 이게 보인다니까요. 아. 그리고 또 이렇게 좀 이렇게 몇 번 간 공연들이나 그리고 이게 워낙 뭐 공연 수는 많긴 하더라도 보는 사람이 좀 한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더라도 낯이 익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여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맥락으로 보면 저기 뭐야 야구 보러 갈 때 유니폼 입고 가는 거랑 같은 거네요. 그렇죠. 따지고 보면 근데 전 좀 무서웠어요.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죠. 그런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거 같아요. 것이고. 그리고 좀 저는 약간 또 그런 게 왜 뭐 그런 단체 스포츠나 이런 거는 그래도 뭔가 좀 더 팀이라는 그걸 더 세게 해주잖아요. 개인 팬 뭐 이런 것보다. 그랬을 때 가끔 이 공연 끝나고 퇴근길을 보면은 이게 너무 차이가 나는 때가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 왜 배우랑 배우랑 저 배우. 배우랑 아. 그래서 어떤 배우는 그냥 지나가자마자 진짜 막 다른 길로 갈 때 있고 이 배우분들이 알아서들 약간 패가 나눠진다고 그래야 되나? 그 뭐 어떤 날은 나가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약간 팬들이랑 밀당하는 그게 있더라고요. 그 손이라도 잡으면 그 옆에 있는 덕들이 막 이렇게 쳐다보고 그 기운이 있어. 야, 근데 그 독특하네요. 이게 스포츠나 아이돌 뭐 아이돌도 물론 그런 거 있겠지만 스포츠의 팬덤 현상하고 또 좀 다르게 굉장히 그 감성적인 네, 부분, 감성적이고 응, 응. 뭔가 친밀성 그런 부분이 굉장히 이게 크게 작용하는 그런 게 있구나. 마치 내가 널 키워냈다라는 약간 어, 그런 이미지도 있고. 맞아. 그래서 아, 맞아, 다카라스카도 맞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카라스카에는 스타 시스템이 없지만 그 관객들이 스타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극단인 거예요? 네, 다카라스카 극단이라고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여성 국국 여자들만 나와요. 그래서 그 남자 역할을 하는 여배우들을 이제 스타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자를 히메라고 이제 공주라는 호칭을 붙이거든요. 그래서 탑 지우이메. 응? 죄송해요. 갑자기 아니, 생각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쵸. 그래서 근데 이제 탑스타를 그 관객들이 만들어줘요. 그 내가 무슨 이제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탑스타가 되는데 배우들이 다 서포트 해주고 꽃도 보내주고 뭐도 보내주고 막 그렇게 해서 키운단 말이에요. 내가 그러니까 정말 앙상블이었던 친구를 주연까지 만든다. 완벽한 상품일 수도 있겠네요. 한편. 거긴 정말 이제 상품성인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마치 한국에서 본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만약 그게 극대화되게 강조되면 그 배우가 아닌 인간으로서의 어떤 그런 모습들은 실은 살살살 배제가 되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쵸. 그 남자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남자 배우가 맡았던 배역들하고 전혀 상관없는 어떤 행태를 보였거나 혹은 사석에서 친구들과 어떤 굉장히 사적인 어떤 대화라든가 뭐 관심사를 표현했다라는 게 알려지기 시작하면 배신감 같은 것도 느낄 수 있어질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완전한 그 어떤 상품으로서의 측면들만 얘기를 하게 되니까. 근데 그게 약간 일본이라면 우리나라는 약간 좀 더 인간적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뭔가 쟤랑 나랑 알아, 막 암묵적으로 알아, 알고 있는 사이야, 우리 친한 사이야, 막 내가 쟤보다 더 친해, 막 이게 좀 더 있는 것 같다라는 거죠. 아니, 좀 세지 않아, 그게? 퇴근길을 통해서. 맞아. 그 사생 팬들도 실은 같은 맥락이에요. 근데 스포츠에서는 그게 없죠. 스포츠에서는 그 내가 쟤를 물론 아닌데 스포츠도 보면 여성 팬들이 있어요. 여성 팬들은 야구든 축구든 어쨌든 사적인 부분에 대한 욕망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남자들이야 오로지 이겼네 졌네 뭐 이건데 근데 되게 재밌는 얘기들을 해주셨네요. 재미가 있었어야 했을 텐데. 아니 그리고 또 약간 예술단도 솔직히 어떻게 보면은 관객들이 진짜 배우 키워내는 그쵸. 거 아닌가요? 서울예술단 같은 경우는 한창 잘 나가다가 한창 망해갔다가 이제 조금 다시 이제 회생 단계에 몇몇 있죠. 극과 배우들 덕분에 올라가는 추세라서 그런 예술단의 부분이 좀 스타 뭐 이런 비슷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외부 활동도 많이 나가고. 맞아. 원래는 그 서울예술단이라는 극만 많이 하던 배우인데 외부 활동을 점점 많이 해서 예술단의 이게 더 시아준수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렇게 저는 더 발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맞아요. 전략적으로 맞아요. 마케팅 차원에서 이게 공연, 배우, 연기 뭐 요것만이 아니라 자꾸 관객들과의 뭔가를 그러니까 그게 어떤 경우는 과해서 부정적일 수도 있어요. 근데 또 배우도 요즘엔 관리해요. 어.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데를 근데 통해서. 이제 그런 시행착오들을 또 겪으면서 또 다른 방법들이 연구되고 과한 부분을 좀 커버할 수 있거나 적정하게 조절할 수 있는 장치들도 개발이 되고 하면서 계속 그렇게 관객들하고 무언가를 해나가면서 배우들도 성장을 하고 공연도 성장을 하고 뭐 이런 건 되게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한 움직임은 확실히 능동적으로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다시 오늘 얘기도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마무리 이렇게 하기엔 좀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씩만 좀 우리나라 창작극 중에서 한번 요 공연을 한번 추천해 보고 싶어요. 유명하든 유명하지 않든 뭐. 저는 창작극에서 이제 우리나라 창작극이 이제 좀 되는구나라고 생각했던 첫 번째 작품이 영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뭐 스토리나 이런 것들을 다 배제하고 영웅은 마치 우리나라 이야기지만 춤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현대적이고 어떻게 보면 아이다의 한 장면 같고 어떻게 보면 무슨 작품의 어떤 장면 같고라는 순간순간이 있긴 있어요. 약간 차용한 것 같은 느낌? 그런데 물론 그런 것도 있죠. 이토 히로부미가 죽었을 때 모든 관객은 박수를 쳐요. 보통은 사람이 죽으면 박수를 안 치잖아요. 조심하셔야. 그러니까 이건 네. 연구할게요. 그쵸. 일본에서는 가장 존경받는 네. 인물이에요. 일본 안에서. 근데 그 순간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박수를 치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풍신수길이구나. 저기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제일 존경받는 인물로 항상 꼽힌다고 근데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뭐 연세 있으신 분들이고 저희 세대는 근데 이토 히로부미가 일본에서는 지금도 되게 중요한 인물이지 않아요? 그렇긴 하죠. 첫때 뭐 총리니까 뭐 뺄 수는 없긴 한데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정정할게요. 네네. 되게 반갑네요 그 말씀. 근데 그 작품은 작품성으로 좀 창작이 이 정도까지 만들었어? 라는 생각을 주었던 작품인 것 같아요. 곧 또 한대요. 지금 연습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봐주세요. 한번 하면 좀 길게 했으면 좋겠어요. 6개월 1년씩 이렇게 좀. 대관 때문에 안 되나? 대관이 불가능해요. 그치. 그 다음 우리 산호 아유미 씨께서도 한 거 하나씩 추천해 주시나요? 저는 일단 충격을 먹었다고 해야 되나? 그게 아까 뭐 이야기 하는데도 나왔지만 프랑켄슈타인 이번에 일본에서 겨울에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뭐 보고 비교해 보려고요. 네. 한국 버전하고 일본 네, 버전하고. 일본 버전이랑. 그거 연구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거기까지는 저는 안 자, 또 하겠습니다. 공부. 또 그걸 공부. 옥독이 하도록 하시고요. 넘기겠습니다. 하나 추천해 주시죠, 옥독께서도. 너무 많아. 근데 생각이 많아져. 뭐 추천하라 그러면. 너무 많아. 아니 너무 많아서. 한 2개 해주세요 그럼. 일단 안 올라올 것 같지만 한 번쯤 올라온다면은 꼭 보셔야 되는 건 저는 서편제라고 생각하고요. 서편제 대표님이 돌아가셨죠? 네, 안 좋게 돌아가셨는데 망해서. 네. 근데 서편제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장 뮤지컬적인 부분하고 우리나라 정서적인 부분하고 제일 결합이 잘 됐던 것 같아요. 음악도 작품 너무 진짜 좋아요. 판소리만 나온다는 판소리가 솔직히 거의 안 나오죠. 두 곡 나오죠. 네. 네. 나오고 이게 아무래도 그 윤일상 작곡가님이 대중가요를 쓰던 윤일상 작곡가님이 하셨다 보니까 음악도 되게 쉽고 저는 그 뮤지컬의 맛을 충분히 느끼기에 아주 처음 접하기에 좋을 것 같다라고 옥독이 생각하거든요. 좋아하는 그분이 나오세요. 조용필 씨. 노노노노 예. 배우님. SBS. 본인이 그러세요. 본인이 그러세요. 네, 아무튼 그렇고 그 다음에 창작 중에 또 한다고 하면은 항상 생각나는 게 서편제라서요. 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또 보고 싶은 거는 계속 못 봤던 게 여보쇼 아까 여신님이 보고 계셔. 네, 여신님이 보고 계셔가 아무래도 좀 그 전에 그걸로 소위 입덕을 했다라는
분들이 꽤 있어요. 저거 그것도 DVD 있는데. 아하. 곧 잠깐만. 사시겠는데? 여기서 그런 저도 줘요. 저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는 그 서편제는 좀 중극장 이렇게 규모가 있는 극이었다고 하면은 이거는 소극장이라서 또 묘미가 또 다르니까요. 그렇게 두 개가 좀 재밌지 않을까. 저도 하나 얘기해도 돼요? 네. 저는 두 개 얘기할게요. 시아준스 나오는 거? 아니야, 시아준수 나오는 거 굳이 내가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고, 우리 때는 지하철 1호선 아. 되게 롱런 했고 네. 지금도 공연하고 있나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에요. 그리고 많은 저도 못 배우, 봤어요. 많은 지금 유명한 배우들- 배우들이 그쵸. 거기에서 거기 예, 출신이죠. 했던 분들이 많아서 그거가 좀 다시 공연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조금 들고. 많이 시대적으로 바꾸면 좀 물론 바뀌어야죠. 그러니까 지하철 9호선으로 하죠 이번에는. 그리고 하나는 빨래? 그쵸. 네, 그런 정도는 미국에 렌트가 있다면 한국엔 빨래가 있다. 뭐 이렇게 좀 얘기하고 싶을 정도로 그런 정도는 좀 추천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극장용은 아니지만 네. 두 개 다 대극장용은 아니에요. 네. 네. 오늘 이제 뮤지컬에 대한 얘기를 좀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옥덕, 산호 아유미, 쩡시키 이렇게 수고 많이 해주시는데 이제 슬슬 이제 바람이 좀 새벽 되면 차갑고요. 비가 부실부실 오게 되면 이제 찬비로 느껴지기 시작하는 계절이에요. 뭐 이럴 때 영화도 있고 뭐 음악회도 있고 뭐 다양한 우리 소설도 있고 책도 있겠지만 오늘 우리 패널들께서 소개해 주신 뮤지컬 작품들을 한 편 보면서 가을과 겨울 맞이를 한번 물론 옆에 연인과 같이 가면 더 좋겠지만 꼭 그런 건 아니잖아요. 혼자 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슬퍼지는데? 친구들과 가셔도 괜찮고요. 제일 좋은 건 실제 연인보단 썸남 썸녀하고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만들어야 하나? 자, 오늘 얘기 어떠셨는데요? 야, 이렇게 문화대토론 오늘 메인 얘기는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옥덕이 뮤지컬 보는 방법. 실친과 덕친 사이. 세상엔 많은 덕후가 있잖아. 피규어, 아이돌, 애니메이션, 게임 등등. 장르나 즐기는 방식이 너무도 다양하기 때문에 나와 꼭 마음이 맞는 덕후를 만나긴 어렵지. 좋은 건 많은 사람과 나눠야 더 즐거운 법이잖아. 뮤지컬도 마찬가지야. 마이너 본진을 팔수록 덕후 친구는 너무 소중해. 그날 본 공연 소감을 글이 아닌 말로 푸는 건 아주 다른 쾌감을 주지. 그런데 말이야, 이 덕친이 내 실제 친구라면? 실친과 덕친 사이, 그 미묘한 경계에 대해 얘기해줄게. 챕터 1. 실친과 뮤지컬 얘기를 할 때. 이번에 그날들이라는 김광석 노래로 만든 뮤지컬이 있는데 같이 보러 갈래? 누가 나오는데? 유준상? 지창욱? 아, 그 사람들 나와? 그럼 내가 되는 시간 체크해서 말해줄게. 챕터 2. 덕친이 실친과 뮤지컬 얘기를 할 때. 이번에 그날들 볼 거야? 일단 전캐 찍고 나머지는 생각해봐야지. 난 초연 보고 재연 못 봤는데. 다 봤어? 나는 재현밖에 못 봤어. 많이 바뀌었다며? 실친은 맞는 시간과 인지도가 우선인 반면 덕친은 캐스팅 조합별, 시즌별 다른 점에 대한 정보를 나눌 수 있어. 뮤지컬은 매일매일이 다른 라이브 공연이기 때문이지. 그래서 덕친과 수다가 시작되면 그 얘기가 끝날 줄을 몰라. 뮤지컬에 대한 덕심을 더 높일 수 있는 덕친. 실친에게 꾸준히 영업 멘트를 날려 포섭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일지 몰라. 단, 본진 때문에 우정이 갈라질 수도 있다는 불편한 사실. 이상으로 옥덕의 뮤지컬 보는 방법, 실친과 덕친 사이였습니다. 10년 역사의 전통과 자부심, 대한민국 문화의 미래를 밝히고 창의 인재가 자라는 곳, 동국대학교 영상대학원 문화콘텐츠학과에서 콘텐츠 한국의 중심이 되십시오. 어느덧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0년을 향해 갑니다. 대전에서 가장 먼저 연극과 연기 관련 고등교육의 문을 열었던 대덕대학교 연극영상학과, 공연과 영상의 통합교육을 추구하며 미래를 향해 갑니다. 감동과 즐거움,
슬픔과 설렘을 만드는 문화 콘텐츠 창작의 산실이 되겠습니다. 기덕대학교 연극영상과 이번 시간은 최 작가의 고독사. 네, 이분도 오늘도 변함없이 최 작가의 고독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이제 매번 참 좋은 소재를 잘 소개시켜 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도 좀 기대가 크거든요. 아,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을 하는지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오늘은 그 대학 캠퍼스를 배경으로 한 캠퍼스 드라마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아, 캠퍼스 드라마요. 네네. 최근 좀 이렇게 뭘까, 나는 여전히 배고프다 이런 얘기를 할 때 네. 한번 좀 보고 싶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 이제 청춘들의 이제 알록달록한 사랑 얘기, 예, 혹은 뭐 그 애환 뭐 이런 네. 얘기들인데 그것을 소재로 잡으셨군요. 네네. 네, 그럼 좀 시작해 볼까요? 네. 우리들의 천국, 광기, 논스톱, 카이스트, 이들 드라마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캠퍼스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인데요. 이 말은 곧 그곳을 누비고 다녔던 대학생들이 주인공이란 뜻입니다. 하지만 최근엔 대학생들이 주인공인 드라마를 TV에서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는데요. 그러나 이를 듣는 청취자 중에서는 아닌데? 대학교가 배경인 드라마를 많이 봤는데? 하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상파에서는 사라졌지만 케이블 채널인 TVN에서는 자주 만들어져 방영이 되었는데요. 작년에 두 번째 20살을 비롯하여 올해 치즈 인 더 트랩, 싸우자 기시나, 그리고 현재 방영 중인 혼술 남녀까지 다 캠퍼스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상파에서는 오히려 고등학교를 배경으로 한 고등학생 드라마는 많이 방영하면서 캠퍼스 드라마를 외면하고 있는데 왜 유독 TVN에서는 자주 소개하는지 오늘 그 이유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지금 최 작가님 말씀하신 대로 그 청춘 드라마 혹은 그 캠퍼스를 위주로 하는 대학생 문화를 그리는 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없는 듯했는데 또 그렇지만도 않군요. 네네. 그럼 TVN에서 혹은 지상파에서, TVN에서 유독 케이블에서는 이제 청춘 얘기를 하고, 네. 지상파에서는 거의 자취를 감추다시피 한 네. 그 이유가 궁금하네요. 뭐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오늘 나눠서 좀 얘기를 볼까 하는데요. 네. 첫째 약간 이제 외형적인 거에서는 역시 아무래도 시청률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시청률이 주요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다. 네네. 예. 그래서 제가 통계청 자료를 조금 조사를 해봤는데요. 애 많이 쓰셨습니다. 네. 2015년 통계청에서 조사한 연령대별 TV 시청 이용 시간을 알아봤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 여가 시간 중에서 각 네네. 연령대별로 TV를 얼마만큼 사용하는지를 이제 퍼센트로 나눈 겁니다. 중요한 지표가 될 수 네,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퍼센트가 높으면 그만큼 그 연령대는 TV를 많이 본다는 그런 뜻이 되는데요. 타겟을 정해서 프로그램을 짜는 데서 아주 중요한 네. 지표가 되겠네요. 물론 이제 작년이니까 조금 올해랑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뭐 거의 대동소이하다는 생각하에 좀 발표를 해보자면 60대는 전체 100%로 잡자면 27%를 TV 시청 이용 시간에 할애를 하고요. 여가 시간 중에 27%나 TV를 네. 보신다. 네, 그리고 이제 50대가 20.8%, 40대가 이제 15.8%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연령이 좀 높을수록 TV 시청 이용 시간이 좀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대로 연령이 낮을수록 TV를 보는 시간이 줄어든다. 네, 이런 얘기도 되겠네요. 네, 근데 제가 또 그래서 연령대 이제 낮은 연령대를 또 알아봤다면 10대 이하, 네네. 10살 밑에 10살 밑에 네, 8.9%를 기록하고 있고요. 8.9%밖에 안 돼요. 네. 그리고 이제 10대가 6.5%. 이제 더 낮아지죠.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제 중고등학교 때 이제 입시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6.5%밖에 없는데 이제 더 놀라운 사실은 그럼 당연히 20대가 되면 좀 이제 자유로울 거니까 TV 시청 이용 시간이 높아져야 되는데 6.1%밖에 되질 않습니다. 10대보다 낮은 거죠. 10대보다 근데 거의 뭐 지금 대동소이하게 차이가 나는 거니까요. 네네. 10대랑 20대랑 거의 한 6%대 정도로만 TV를 네. 본다.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그래서 어쨌든 이제 캠퍼스 드라마는 이제 대학생들이 주인공이니까 이제 그들 또래가 좀 많이 봐줘야 되는데 그만큼 20대가 이제 어쨌든 전체 연령대 중에서 가장 낮은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다 보니 어째 시청률이라는 건 어쨌든 TV 앞에서 사람들이 보는 걸로 측정을 하는 건지라 아직까지는
그 20대가 보지를 않으니 그 또래가 주인공인 드라마를 이제 만들 필요가 지상파에서는 없어진 겁니다. 저는 뭐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너무나 또 당연하네요. 네.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네, 그 반면에 근데 이제 케이블 채널 이제 TVN 같은 경우는 애초부터 이제 10년 전에 개국할 때가 모토가 젊은 방송 위주로 하겠다 이렇게 이제 천명을 했고요. 그다음에 어차피 케이블 채널의 특성상 시청률이 아무리 높게 나와봐야 뭐 올해도 그냥 가장 높은 시청률 기록한 게 이제 시그널의 12% 정도가 끝인데 그러니까 약간 이제 케이블 채널에서는 이제 마니아들 위주로 약간 특정 연령을 타겟으로 이렇게 드라마를 만들고 기획할 수 있고 이런 게 자유롭다 보니 지상파에서 외면한 캠퍼스 드라마를 많이 만들어서 방영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게 그 연령대별 그 시청 형태에 대한 연구도 네. 전에 본 적이 있어요. 보면 연령대가 이제 50, 60으로 가실수록 지상파 네. TV를 주로 신청하지만 20대, 30대로 가면 지상파 TV보단 케이블 TV에 훨씬 더 그 TV를 시청할 때에 네. 케이블 쪽 채널들을 많이 보고 있다라는 결과들도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상파 TV 쪽에서는 청춘물을 굳이 제작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 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근데 사실은 근데 그 20대들이 그 시청률은 낮다 하더라도 그 TV에 대한 충성도나 이 화제성을 높일 수 있는 데는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하긴 그럴 거예요. 50대, 60대들이 TV를 틀어놓는 경우는 네. 그다지 그걸 갖고 뭐 토론을 하거나 논쟁을 하거나 상호간에 뭐 추천을 하거나 그런 일들이 많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20대들은 비단 TV 앞에서는 안 본다 하더라도 뭐 인터넷이나 뭐 IPTV나 뭐 이런 걸 인터넷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보긴 하는데 그렇죠. 뭐 다운받아보거나 다시 보기 혹은 이제 찾아보기 네. 그런 어떤 능동적 시청 형태를 좀 보일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건 시청률이 아직은 잡히질 않다 보니까 맞아요. 시청률 산정에 다소의 좀 문제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좀 그걸 외면하는 이제 지상파에서 어쨌든 저 20대들은 시청률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세대다. 그래서 이제 점점 배제를 하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지 않나 그게 싶습니다. 과연 타당할지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왜 그러냐면 우리 그 시청률 조사 시스템 안에는 잡히지 않지만 네. 실제로 그들의 영향력이라든가 혹은 향후에 왜냐면 이들이 또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50대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럼 향후에 이들의 시청 충성도 혹은 네네. 뭐 그 회사에 대한 인지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20대, 10대들을 위한 콘텐츠는 좀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또 지상파 방송국 그 방송사에게도 이익에도 네. 앞으로 좀 장기적으로는 충분히 영향력이 있을 건데 좀 외면하는 경향이 네. 좀 있는 거군요. 그래서 그 케이블 TVN에서 했던 그 아까 소개했던 드라마들은 뭐 아까 말했듯이 두 번째 20살, 치즈 인 더 트랩, 뭐 싸우자 귀신아, 현재 혼술 남녀까지는 비록 시청률은 뭐 그렇게 막 10%가 넘고 이러지는 않더라도 많은 화제가 되고 그래서 거기 나온 배우들이 여기에 출연하길 잘했다라는 거를 뭐 매스컴에 쏟아내기도 하고 이렇거든요. 그 인지도도 이제 좀 올라가기 시작하고 그래서 어쨌든 그만큼 약간 이제 TVN이 자기 채널의 특성에 맞게 좀 지상파가 외면하고 있는 소재에 약간 블루오션처럼 이렇게 공략을 해서 지금 성공을 거두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신생 케이블 채널들과 기존의 어떤 그 미디어 권력으로서 있던 지상파들 사이에서 어떤 그 사업적 마인드 네. 혹은 사업 방식 혹은 그 이제 비즈니스 형태가 다른 것도 네. 그 원인이 되지 않을까. 근데 장기적으로는 네. 그렇게 비즈니스 마인드가 좀 부족해 보이는 네. 혹은 여전히 그 어떤 갑의 위치에서 권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지상파들이 네. 향후 10년 후에 이렇게 가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굉장히 네. 극단적인 얘기겠죠. 네. 그런 의문까지도 드네요.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래서 이제 또 최근에 또 JTBC가 이제 청춘시대라는 드라마도 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JTBC 같은 이제 유일하게 종편 중에서 이제 드라마를 만드는 현재까지는 그 채널이 약간 이제 TVN을 좀 따라하려는 그런 경향도 보이고 있는데 TVN이 어느덧 선도적인 네. 지금 그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거네요. 그래서 이제 차후에는 비단 TVN뿐만 아니라 JTBC가 또 이제 어떤 방송 드라마를 내놓는지도 한번 주목해 보면 또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JTBC의 그 공격적인 부분은 진짜 인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종편에서 특히 그 삼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JTBC에서 네. 그 지금 같은 그런 뉴스를 진행할지들은 좀 예상하기가 어려웠던 건데 네. 굉장히 공격적인 부분이었거든요. 네네. 전폭적이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드라마를 만드는 종편이 JTBC밖에 없다라는 것도 좀 놀라운 사실이지만 네. 그들이 드라마 안에서 취할 어떤 행보라든가 방향성도 정말 한번 좀 생각을 해보거나 기대를 해볼 수 있게 충분하게 모습을 좀 보이네요. 네, 그래서 JTBC가 이제 특히 금토 드라마 같은 경우는 TVN하고 시간을 똑같이 맞추고 있거든요. 아, 근데 어찌 보면 지금은 TVN한테 시청률 면에서 뒤질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공격적으로 이렇게 붙인다는 거는 JTBC의 자신감을 할 수 있죠. 우리가 저런 드라마 붙어도 시청률은 뒤지겠지만 화제성이나 이런 데서는 뭐 저도 뒤지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내보이는 행보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 가지로 전폭적인 그 방향을 취하면서도 또 자본에 있어서도 이제 나름대로는 뒤지지 않는 혹은 또 종편인 거잖아요. 네네. 그 일반의 어떤 그 장르를 특정하고 있는 케이블하고 또 다른 성격인데 앞으로 좀 기대가 됩니다. 네. 예. 그러면 이제 그 시청률이 그 청춘물 드라마가 부족한 이유일 것이다. 네. 또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을까요? 이제는 이제 드라마 약간 내용적 측면도 한번 이제 짚어봐야 될 텐데요. 두 번째 이유는 내용이라는 네. 부분에서 한번 짚어보자. 네. 예.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서론에서 이제 언급했던 뭐 우리들의 천국이라든지 광기, 뭐 논스톱, 카이스트 이런 드라마들을 보면 약간 주인공들이 무슨 동아리를 한다든지 뭐 무슨 프로젝트를 같이 한다든지 하면서 같이 이제 생활하면서 뭐 겪는 뭐 사랑과 우정, 뭐 그 외에 희노애락 등을 이제 많이 담고 있는데요. 네, 많이 설렁설렁했어. 그러니까 살랑살랑했어요. 네. 지금 말씀하신 카이스트나 뭐였죠? 우리들의 천국, 천국 뭐 이런 거. 논스톱, 네. 논스톱은 또 시트콤으로서 네. 또 재기발랄한 모습들을 보여줬고 진짜 말씀하실수록 더 갈증이 나네요. 한 번 더 보고 싶은 생각이 또 듭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 약간 이제 캠퍼스 드라마를 만들 때는 현실을 이제 반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이제 캠퍼스의 현실이 이렇게 동아리에 들어가서 뭐 같이 뭘 하고 프로젝트를 하고 이런 이제 문화가 아니라 약간 이제 뭐 4년제면 4년제대로 뭐 2, 3년제 나름대로 현실이 너무 각박해진 이제 문제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슬퍼지네요. 청춘 드라마 얘기하다가 갑자기 슬퍼지기까지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뭐 4년제라 하더라도 뭐 이제 들어가자마자 뭐 동아리를 들어간다든지 같이 뭐 학교 프로젝트를 한다는 게 아니라 생각할수록 암울해 지금. 취직을 위해서 뭐 토익을 공부하다든지 각종 자격증, 뭐 면접 스터디, 취업 스터디 등등등등 하다 보니까 하긴 지금의 그 캠퍼스의 분위기를 가지고 드라마를 만든다 그러면 굉장히 무슨 시대 고발적 르뽀물이나 굉장히 그 슬프고 애환이 깔려 있는 그런 어떤 그 이야기들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 옛날처럼 막 까불까불하고 재기발랄하고 막 뒤죽박죽 막 이런 모습을 보기가 참 어려워질 수도 있겠다. 그리고 또 그런 걸 보여줘봤자 자기네들 얘기 아닐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제 지방대나 이제 2, 3년제 대학 같은 경우는 거기는 이제 취직이 또 목표고 이러다 보니까 또 학교 자체 내에서 좀 약간 일명 힘들게 막 교과 과정 같은 거 힘들게 갖고 너희들은 어찌됐든 여기서 빨리 우리의 수업 과정을 마스터해 갖고 사회에 나갔을 때 학교 이름이 부끄럽지 않는 취업 양성인을 만들기 위한 그런 과정들을 하다 보니까 한마디로 결론은 낭만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그 젊음, 네. 낭만, 네. 청춘, 네. 사랑, 네. 애환, 슬픔 이런 게 진짜 어디로 갔을까요? 그래요. 그런데 꼭 그렇게 따지면 그러면 TVN에서 만든 캠퍼스 드라마들은 그럼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하실 텐데 TVN은 정말 적나라하게 그런 또 현실을 재미는 없겠지만 또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 얼마 전에도 그거 있었잖아요. TVN에서의 자취방과 KBS에서의 자취방 그런 게 이제 그 SNS에서 회자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싸우자 귀신아 같은 경우에는 동아리 인기 없는 동아리가 없어져야만 하는 학생이 가서 쫓겨나야만 하는 이런 서름을 그냥 적나라하게 드러냈고 그러니까 대학 내의 적자 생존의 원칙 이런 걸 무슨 청춘물을 하면은 심파가 돼. 뭐 그렇게 되기도 하고요. 그다음 치즈 인 더 트랩에서는 뭐 이제 팀플을 할 때 이제 무임승차는 뭐 선배들의 약간 그런 것들을 고발하기도 하고요. 아니 무슨 청춘 그러네요. 소재를 잡고자 딱 하는 순간 엄마 없는 하늘 아래만큼 슬퍼지는군요.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하고 있는 혼술남녀 같은 경우는 아예 캠퍼스가 아니라 지금의 대학생들은 다 휴학을 하고 노량진 학원으로 가 있다라는 하에 노량진 학원을 배경으로 열심히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는 이런 대학생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최 작가의 청춘 말도 안 나네. 오늘 최 작가의 고독사는 진짜 이게 그 현대사네요. 네. 그래서 지상파 같으면 그런 게 무슨 스토리가 돼서
뭐 드라마로 내보낼 수 있겠어 하겠지만 오히려 TV에는 직설적으로 이런 게 지금 현재 젊은이들의 모습이다. 이런 걸 통해서 젊은이들의 모습도 보여주고 젊은이들의 공감도 얻어내려고 하는 이런 걸 통해서 어쨌든 이 시대의 사회상을 좀 반영해 주려고 예.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청춘에 대한 사회적 그러니까 청춘의 단상, 네. 청춘의 일면들이 네. 방송에서 콘텐츠로 나와야 될 경우에 두 가지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네요. 하나는 그렇죠. 외면인 거네요, 실은. 네. 뭐 시청률이 떨어져서 청춘물들을 만들 필요성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네. 또 청춘물, 특히 이제 캠퍼스물을 만들 때 그 옛날같이 낭만적이고 가슴 설레고 하는 소재들 찾기가 어렵게 되니 네. 아싸리 외면한다. 왜 그러냐면 자칫 잘못 만들면 괜히 비판적이고 슬프고 다운되고 암울하고 네. 하는 현대인의 단상처럼 보일 수 있으니 외면하는 측면이 하나 있고 네. 한쪽으로는 그런 쪽으로라도 정면으로 이제 침착치고 들어가는.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제가 나이가 많진 않지만 네. 저 같은 사람들이 추억하는 혹은 떠오르는 그때 당시에 그 괴짜들의 네. 알콩달콩한 사랑 얘기나 뒤죽박죽한 일상사의 얘기는 네. 요즘 시대는 참 기대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되네요.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하나 더 짚고 넘어갈 거는 그렇다고 TVN이 그런 모습만 보여준 게 아니라 뭐 예전에 어떤 시인이 있죠. 뭐 가난하다고 어찌 사랑을 모르겠는가 이런 것처럼 이런 힘든 대학생이지만 또 이런 드라마에서는 그런 남녀 주인공의 또 약간 알콩달콩한 사랑 얘기를 또 보여준다라는 점에서 현실과 약간의 판타지를 적절하게 섞어 놓은 그래서 화제성으로서 주목받을 수 있는 그런 드라마를 만들어낸 게 어쨌든 좀 그 특징이 아닌가 이렇게 아, 근데 생각이 참 됩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청춘물의 방향이라든가 시장성이라든가 현재의 현황만 갖고도 네. 우리 시대의 우픈, 네. 웃기지만 슬픈 단상을 이렇게 집어낼 수 있군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끝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으면 이건 꼭 비단 이런 캠퍼스나 청춘물에서만 이제 비롯되는 얘기는 아니고 지상파에서 너무 약간 좀 특정 장르, 특정 포맷으로만 자꾸 좀 치우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시청률이 되고 뭐 돈이 되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우리 사회에서 이제 외면받고 있는 소외받고 있는 이런 계층들을 얘기함으로 인해서 비단 시청률과 광고 같은 게 좀 떨어질 수 있더라도 이 시대를 보여주는 어쨌든 방송이라는 게 어쨌든 하나의 사회의 창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약간 지상파가 하지 못한 일을 약간 이런 케이블이 하게 되는 종편이 하게 되는 이런 현실이 조금 안타깝고 좀 슬프기도 하고요. 좀 지상파가 어찌됐든 너무 방송의 그 본연의 자세를 찾아서 너무 시청률 경제 지상주의로 나가지 않고 이런 것들을 한번 고려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예, 일단 청춘물이 지상파에서 사라진 건 참 아쉽지만 또 그렇다고 마냥 그 소외계층이라든가 우리 서민들의 이야기가 없어지지는 않았다고 봐요. 요즘 네. 일일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가족 얘기들 많이 하니까. 네. 근데 지상파 입장에서도 약간의 딜레마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만들어 왔던 청춘물, 지금부터 약 10년, 20년 전의 것들은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젊은이들의 단상이 아니라 네. 그때 당시에 낭만이 넘치던 모습인데 그걸 또 그려내자니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다고 다른 형태로 그려내자니 또 여러 가지 좀 그 자기네들 본래 가지고 있던 청춘물의 성격이 바뀌는 걸 수도 있고 해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저 지금 최 작가님 말씀을 들으면서 진짜 다시 그 개팍하고 알짜 그 뒤죽박죽하고 자충우돌하고 알콩달콩한 네. 그 무지개 같은 혹은 우리 이제 가벼운 스낵 같은 느낌일 수도 있지만 그 알싸한 사탕이라든가 뭐 시큼한 사탕 같은 그런 이야기들을 좀 다시 볼 수 있는 시대가 좀 빨리 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네요. 네. 예, 아주 오늘 최 작가님 네. 정말 좋은 현대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다음번 또 우리 최 작가의 고독사 네. 더 기대하게 만드네요. 네. 더 열심히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통계청 자료도 보고 네. 이렇게 좀 많이 좀 봐주십시오. 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패널분들 수고하셨고요. 들어주신 청취자 여러분들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0년 역사의 전통과 자부심, 대한민국 문화의 미래를 밝히고
창의 인재가 자라는 곳, 동국대학교 영상대학원 문화콘텐츠학과에서 콘텐츠 한국의 중심이 되십시오. 어느덧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0년을 향해 갑니다. 대전에서 가장 먼저 연극과 연기 관련 고등교육의 문을 열었던 대덕대학교 연극영상학과, 공연과 영상의 통합교육을 추구하며 미래를 향해 갑니다. 감동과 즐거움, 슬픔과 설렘을 만드는 문화 콘텐츠 창작의 산실이 되겠습니다. 대덕대학교 연극영상과.